근데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도 예. 중요하고 그 전에 역사를 보면 그 갑자기 성수동이 생각이 나네요. 성수동 지금 뭐 네. 3.3제곱미터당 뭐 1억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넘었죠. 주상복합지구 뭐 이런 네. 데들은. 근데 이제 노무현 정부 후반기였나요? 제 기억에 네. 그걸 했던 시행사가 저 평당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을 불러가지고 그때 한번 난리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네, 네. 예전에. 예전에 그래가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뭐냐 뭐 부동산 투기 부추긴다. 맞아요. 예, 그 기억 나시잖아요. 네네. 너무 예. 세게 해가지고. 그래 결국은 그 시행사 망했어요. 예, 제 기억에는 망했는데 네. 나중에 들어간 그게 폭망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들어간 시행사들은 지금 그 과실을 따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성수동이 지금 1억이 맞아요. 1억이 넘어가가지고 그렇죠.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나중에 또 다른 기회가 올 것이다. 금리를 인하하고 뭐 이러면 영원히 이제 부동산은 계속 간다라는 이제 신화에 빠져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역사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일단 금리는 인하는 금년에 할 거는 같은데 그 강도랄지 그 다음에 그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예. 전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아, 왜냐면 뭐 최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음, 시장 기준금리하고 시장금리는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경제 위기나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시장금리는 기준금리하고 관계성이 좀 떨어집니다. 예. 신용경색이 되면은 도리어 이제 기준금리가 시장금리를 보면서 따라가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미국이 스탠스를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한 번도 금리 올리고 나서 6개월, 1년 안에 내린 적은 저는 없는 걸로 알아요. 항상 립서비스는 하지만 그렇죠. 회의록에서 1년 이상 지나서 2년 사이에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시장의 데이터들 CPI나 뭐 PC 이런 것들 테스트하면서 내리는 거예요. 차근차근히. 그렇죠. 워낙 뭐 큰 일을 많이 당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예측되는 게 0.5에서 0.75, 뭐 어떤 데는 1%까지 얘기를 하는데 도리어 지금 미국의 상태를 보니까 지금 뭐 3월에 금리 인하를 시장주의자들은 기대하고 자꾸 얘기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스탠스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금리가 3%, 4% 오를 때도 이제 다 올랐다 더 못 올린다 그럴 때도 올려버리잖아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더듬으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실 게 재작년 얘기예요. 재작년에 미국이 그렇게 금리 올려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너무 금리가 세다. 작년이었죠. 작년에 금리 내릴 거다 그러면서 펌핑 많이 했어요. 예. 작년 한 해 어땠어요? 도리어 더 조금 올리지 그렇죠. 내리질 않았잖아요. 예. 근데 지금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금리 내릴 거라고. 근데 이제 물론 뭐 파월이 조금 힌트 준 건 있죠. 우리가 고려를 해보고 있다 이랬지 확실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이 이상하게 움직이니까 바로 우린 그럴 계획이 좀 없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스피커를 나온 거 보면 미국 페드는 이미 상황 파악을 다 한 거예요. 이게 금리를 급하게 내렸다가는 시장 난리 나겠구나. 유동성 풀린 것도 회수도 안 됐고 거의 제가 봐도 난리 날 것 같아요. 광란의 시장이 한번 벌어지겠죠. 뭐 너 죽고 나 죽자의 게임 시장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정부도 그 금융당국자들도 이거는 스텝 바이도 정말 슬로우로 가야겠구나. 라고 이미 판단한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0.5에서 0.75인데 그러면 지금 5.5에서 내리면서 4.4%대 중반이나 네네. 예? 초반. 여전히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왜 내려요? 아. 우리가 일본처럼 뭐 세미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그렇죠. 예. 중기 아무런 힘도 없는 나라인데 예. 그러면 답은 뻔하잖아요. 제가 한은 총재가 신년에서 말한 것처럼 금리 인하 신중하겠다고 던져놨고 여건이 따라서 금리 인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신년사에 다 썼어요. 예. 신년사가 되게 내용이 많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물가 상승을 2% 잡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또 못을 박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금리를 못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내리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선전포고한 것 같아요. 미국이 내리더라도. 이걸 아시는 분들은 알고 시장에 대처할 거고 지금 최 기자님 여쭤신 것처럼 일반 상승론자들 자기 물건 털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죠. 무조건 금리 인하한다라고
펌핑을 물고 버블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예. 우리 시청자분들은 절대 내리기 전에는 아무 말도 믿지 마라. 분명히 0.25 내리는데도 시간이 저는 꽤 걸릴 것 같아요. 예. 한 5월, 7월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0.25에서 0.5 내리는 것도 예. 뭐 위기가 터지지 않는 한. 그러니까 예. 함부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지금 태형 터졌잖아요. 예. 그러면 회사채 금리 올라가잖아요. 그럼 시중금리가 어떻게 돼요? 그럼 금융채도 은행채도 올라갈 겁니다. 은행채도 여러분 아시지만 한도를 풀어가지고 지금 유동성을 막았잖아요. 예. 은행채가 안 팔려가지고. 근데 지금 태형이 터졌고 다른 데를 짝을 쳤더니 뉴스는 안 나오지만 오픈이 안 돼 있으니까 안에서 얼마나 좀 힘들겠어요 다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 때 금리 인하는 기준금리 인하는 은행 입장에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시장 금리만 지금 다 지금 쳐다보고 있지.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뭐 금리 인하가 부동산에 예. 뭐 혜택을 줘서 그 PF 현장이 도움이 될까 이런 거는 너무 앞서가는 얘기고 결정적으로 스트레스 DSR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극과 극이잖아요. 예. 대출을 줄이겠다는데 어떻게 주택가가 오를 수가 있어요? 줄이면 그렇죠. 당연히 내려가죠. 예. 그럼 답 나왔잖아요. 음. 정부 한은에서 이미 답을 다 준 거예요. 예. 정부도 동조했죠. 어떻게? 금융당국도 스트레스 DSR 시작하겠다고. 그럼 2025년도에는 1.5% 가산이에요. 대출금리 대출 액수가 많으면 9%에서 적으면 9%에서 16%가 줄어요. 스트레스 DSR을 하면 오히려 신용 경색이 올 수가 있네. 예. 그래서 스텝 바이로 하잖아요. 예. 상반기는 0.25만 적용하겠다. 음. 하반기 50%, 내년부터는 100%인데 그러면 1.5% 나왔거든요. 이번에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선수들이 이미 알아요. 이거 2025년도도 만만치 않네. 그러면 이제 그렇죠. 어떤 시장 상황이 벌어지겠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겠네요. 시행사들도 지금 가격에는 분명히 안 팔릴 거고 네. 팔리려면은 땅값이 내려가거나 땅값이 내려가려면 아까 말한 부실 사업장들이 사실은 헐값에 내놔야 되는데 네. 그거를 사서 다시 어느 정도 요금 맞춰 가지고 다시 이제 시장 상황이 좋아질 때를 기다려서 네. 적절한 가격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을 하려면 그렇죠. 그러면은 뭐 못해도 2, 3년은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네요. 네. 지금 그 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예. 그럼 공공 분양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에서는 이제 그린벨트 하면서 또 이제 뭔가 꿈이나 희망을 심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네. 예, 그린벨트를 풀어서 그걸로 이제 좀 싸게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린벨트를 해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상당히 이제 시간은 분명히 걸릴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린벨트도 다 민간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네. 민간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거를 땅을 또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LH가. 네. 그러면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여하튼 정부 주장대로 좀 싼 가격에 분양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공공 분양 같은 거는 미래 세대, 청년 세대는 좀 그 가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정도 내가 뭐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가격이다 그러면 그런 거는 좀 사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공공 분양은 점점 이거는 이제 현재 좀 잘못된 게 뭐냐면요. 예. 그 국민 세금으로 땅을 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뭐 100원 주고 샀으면 건축비가 100원이면 예. LH가 남는 건 기업 이윤보다는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공 그렇죠. 분양이니까. 예. 그거 하면은 이게 조성 원가예요. 맞습니다. 조성 원가를 하면요. 현재 분양가의 다 60%밖에 안 돼요. 공공 앞으로 3기 신도시도. 근데 이걸 갖다 80% 100%에 분양해서 차익을 남기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또 민간들이 좀 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공공 분양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향적으로 주택 가격이 내려온 상태에서 룰이 어떻게 되냐면 시세 대비 60에서 80, 100%예요. 예. 그럼 대부분의 7, 80%는 80 이하로 하거든요. 예. 그럼 시세가 만약에 80% 내려오면은 음. 이게 80%면 64%, 70%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현재 예. 고점. 이거는 이제 접근해도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모습은 지금 3기 신도시 이제 분양 이제 들어갈 네. 거잖아요. 올해하고 내년 봄 사이, 여름 사이에 시장이 조정이 돼주면 공공 분양 가격도 내려가잖아요, 당연히. 예. 그러면 이제 젊은이들이 접근성이 좋아지는데 거기에다가 정부가 정책 금리를 우대 금리를 준다 그러면 그땐 된다. 그 얘기 뭐냐? 현재 시세에서 30%의 갭이
조금 없어져야 아, 시장이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고 말씀 주신 사람들도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정도면 제 괜찮다. 어떤 새로운 어떤 네. 시장의 바닥이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그러면 있어요. 뭐 단순하게 계산하면 10억짜리가 한 7억 정도. 네, 6억 5천 7억이 돼야지 이제 예. 좀 움직일까. 음. 지금 8억에도는 제가 볼 때 암만 소득분포를 계산해봐도 움직일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상반기에 무슨 뭐 아유 급매물 나오면 어떻게 좀 한번 사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확실하게 자기의 어떤 기준점 정하셔야죠. 정해야 되겠습니다. 안 정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예. 그 머리 아픕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있거나 예. 내가 사업을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 주거시설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은 와, 지금 아마 하반기 들면서는 좀 낮아질 거예요. 음. 아니면 공공분양에 들어가시면 되고 그러면 자기 소득의 35% 선이다.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집값에 그러면 그건 무조건 들어가셔도 돼요. 왜? 예. 5년 10년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장기 선에 맞추면은 집값이 안 올라가도 결국 맞춰지게 되어 있거든요. 비싸게 산 것 같지만 예. 안 올라가도 남들보다 처지도 않고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냥 소득이 받쳐주면 35%에서 그냥 들어가시고 음. 제발 40%에서 50% 되는 건 안 하셨으면 하고 제가 좀 말씀드려요. 올 한 해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예. 우리 IMF 때 금리가 막 16%까지 올라간 거 뭐 아실 거예요. 7, 8%에서 16%막 2배 뛰고 예. 그 충격 버티기 힘들거든요. 서민들은. 예. 그러면 지금 무리하게 지금 정부가 하는 게 단점이 뭐냐면 고정금리보다 어. 5년 거치 후 변동금리를 많이 팔아요. 근데 5년 뒤 시장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무리해서 들어갔다가 시장이 계속 우리가 2008년도에 기간이 한 5, 6년 갔으니까 요번에는 물론 학습 효과가 있어서 3, 4년 간다 그러지만 그 아무도 장담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가 지금 그렇죠. 버블 유동성으로 네. 해가지고 좀 위기가 왔는데 전 세계가 빚이 뭐 빚덩어리로 좀 네.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깨지는 순간 음. 다 같이 우릉해서 돈 찾는 날 다 망가지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렇죠. 그 어떤 일이 벌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음. 한국은행장도 그 신년사에 그게 들어가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 뱅크런에도 대비해야 된다고 써놨어요. 신년사에다가. 아, 그래요. 그만큼 대중의 심리들이 어. 신용기관에 지금 유튜브가 많이 발전됐잖아요. 예. 아 원리들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니까 열받으면 어떤 일이 벌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세상이. 예.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나 정부가 이제 함부로 대중들을 약간 어떤 프레임으로 가기에는 역부족인 거예요. 지금 은행들도 그걸 알고 있고요. 그렇죠. 은행들도 리스크 대응반에 그게 있더라고. 뱅크런 방지하는 문자 순서도 막 만들어 놓고 다 해놨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좀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꼭 집을 살 필요가 없다. 일본을 우리가 보면 돼요. 그러네요. 일본이 그러리라고 생각했나요? 아무도 생각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아유 뭐 일본이 세계를 휘셨는데 그죠? 떠오르는 태양. 네. 아니 미국의 네. 빌딩들을 다 싹쓸이했던 그렇죠. 나라인데 네. 그런 나라도 그렇게 한순간에 부동산이 폭망하는 이유가 버블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안 그리란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제 생각에 무리해서 집 사는 건 지금 아닌 것 같다. 음. 절대.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렌트비하고 그렇죠. 주택 가격이랑 비율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무리해서 집 사는 것보다는 렌트로 지내는 게 훨씬 그 현가로 따져보면 더 이익인 경우가 많은데 지금이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정말 집값이 오를 생각하고 무리해서 지금 집을 살 때는 아니다. 다만 실거주용으로 정말 필요한 분들은 집 때문에 일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자기 부담이 가능한 선에서 아무 때나 사셔도 들어오는데 이왕이면 1년 정도는 보셨다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공공분양은 지금 해도 약간 업이 된 것 같지만 아마 여름 가을에 가면 시세가 내려왔을 거고 조성 감정가 대비 80% 이하로 분양하는 게 많을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보다 약간 내려간 가격이거든요. 가을 이후에는 공공분양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셔도 전혀 문제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이 많이 나와서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이거 한 번만 보시지 마시고요. 뭐 매달 한 번씩 클릭을 해보시면서 네. 예 공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문도 서울 디지털대학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경영의 경제 오도독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